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도 2022년 직업 능력 개발 유공자와의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희 직업전문학교의 박용배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연희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박용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직업 능력 개발 유공자로서 산업 훈장을 수혼하게 된 소감부터 궁금합니다. 네, 산업훈장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의 많은 분들과 임직원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좀 근무하시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연희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지정 네. 우수훈련 기관입니다. 네. 저희 주요 직종은 IT 직업 전문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교육 기관이라고 하니까요.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은 컴퓨터공학이라고 하는데 네. 당시에는 전자계산학과 4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이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네. 알아보다 보니까 보통 그 전산센터가 서울에 네.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까지 출퇴근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다른 건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네. 사람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던 터라 컴퓨터학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직업훈련을 알게 되었고 또 취업이라는 그 인적자원 개발 취지에 네. 매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전화위복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오히려 좋은 일이 된 상황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어쩐지 그 이후의 일도 듣고 싶어집니다. 직업학교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발전했나요? 먼저 저희 학교가 네. 87년도에 인천 제무포역에서 컴퓨터학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1996년도에 지금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 서구로 네. 연희 컴퓨터 디자인 학원으로 위치를 옮겨서 오픈했고 2006년도에 비로소 이제 직업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국 우수훈련 기관이 선정되었고 네. 2017년도에는 상위 1% 이내 전국 최우수훈련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금 학교 명칭인 연희직업전문학교로 네. 명칭을 바꿨고 국가기관 전략훈련이나 네. 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또 인천 지역의 산업특화 훈련 같은 4차 산업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네, 탄탄대로를 겪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직업 능력 개발 능력자로 선정되셨잖아요. 좀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힘든 점이 있다 하면 어떤 점일까요? 네, 좀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뭐 사회 좀 흐름에 좀 부응도 해야 되겠고 네. 또 취업률도 높아야 되겠고 하는 과정을 좀 개발하는 게 어려운 점이 하나입니다. 특히 그런 과정들은 교강사를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훈련생 모집이나 이런 데서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네. 나름대로 취업훈련센터를 두고 수료생들에게 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중요성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센서를 활용한 무인이동체 네. 자율주행 교육이나 클라우드 인공지능 같은 교육은 그 4차 산업 시대에 국가 주요 핵심 기술로 네. 이를 이끌어갈 주요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직업훈련을 통해서 이런 신기술을 배운 훈련생을 배출한다면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무인 이동체 자율주행이면 교과 과목의 차별점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실시하고 네.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네. 훈련 같은 교육은 센서를 활용한 무인 자동차 교육이 있는데 네. 그런 교육은 보통 대다수의 그 자율주행 교육이 네. 그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학교 과정은 네. 라이다 센서를 비롯한 각종 센서가 장착된 무인 이동체를 직접 구현함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융합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큰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문과생으로서는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라이다 기술이라는 네. 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 라이다 센서는 그 레이저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센서로 레이저가 물체에 빛을 쏴서 그 반응하는 속도로 네. 거리를 예측하는 센서입니다. 어. 이거를 자율주행에 활용하게 되면 정확한 거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물체를 봤을 때 회피를 한다든가 이런데 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든다면은 네. 이제 그 청소 로봇 같은 거 오, 있죠. 근데 네. 그게 다 요즘은 이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서 그래요? 물건을 정확히 회피하게 되는 거죠. 네, 요즘 뭐 식당 가면은 맞습니다. 그 자율주행으로 이제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런 네,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 레이저보다는 그러니까 레이저는 물체가 있다 없다를 네. 구분해서 그냥 회피만 하는 데 반해 네. 라이다 센서를 쓰게 되면 거리가 정확히 예측되니까 자율주행이 정확하게 되겠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4차 산업 직업 훈련을 위해서는요, 시설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신화도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또 나라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컴퓨터도 최신화 장비를 네. 갖추고 뒷받침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컴퓨터 CPU의 성능이라든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라든가 네. 메모리의 용량도 더 좋아져야 네. 되겠고 또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최신화 버전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도 이런 네. 장비들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또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네. 시설이나 장비는 국가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네, 비싸서 그런가요? 글쎄요, 이게 저희한테는 이제 훈련비가 지원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처럼 이 최첨단 기술 교육을 하더라도 이 교육은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조금 여러 면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점 있으셨나요? 예. 특히 직업 훈련은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중요한 취지가 있는데 네. 요즘 같은 불특정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각자의 개성이나 네.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네. 교사와 훈련생 네. 또 훈련생과 훈련생 간에 서로 어떤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서 마찰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걸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배우려는 훈련생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연령대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줄을 이룬 데 반해 저희가 꼭 4차 산업 교육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반 사무나 전산회계 같은 네. 회계 사무 업무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연령대 분들은 좀 연령이 다양하게 네.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훈련생이 있으실까요? 그런 훈련생분들은 꽤 됩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도 좋은 일자리를 잡아갖고 네. 잘 다니고 있고 길거리에서 저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반가이 인사해주고 또 저희 아파트에서도 진짜 아는 분들이 계셔갖고 네.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보람 차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포기하고 싶으신 순간도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포기보다도 좀 힘들었던 점은 네. 저희 같은 직업훈련 기관은 정부의 그 정책에 의해서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부 정책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예를 들면은 뭐 내일 배움 카드 네. 같은 그거를 발급받아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네. 그런 제도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라든가 또 훈련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지원금 제도의 변경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훈련생들한테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네. 그걸 채 알리기도 전에 우리가 네. 그냥 홍보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면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이 직업 교육 훈련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처럼 고령화되고 다변화되는 시대에는 네. 한 가지 기술로만은 네.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또 네.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 같은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네. 직업훈련은
국민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떤 점이 보다 개선이 되면 직업훈련 교육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 정책이나 예산 같은 게 네. 좀 변함없이 꾸준하게 왔으면 하고요. 네.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실업자 훈련을 받을 때 훈련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한 훈련 지원금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실업자 훈련생들이 네. 훈련비를 지원을 받는 이유가 간단한 교통비나 식대 네. 같은 데 활용이 되는데 간혹 생활비가 부족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지원금보다도 네. 취업을 위한 훈련생들이 받는 지원금만은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활비가 부족해서 좀 네. 지원금이 부족해서 훈련을 받다 도중에 포기하는 수료생 좀 네. 기억에 남는 수료생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장이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그 어떤 그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겪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이겨낼까 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경우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원금은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떤 생활 정도나에 네. 따라 좀 차등 지급을 하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액 같은 관계는 네. 좀 차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내용이 좀 깁니다.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양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도 궁금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역 네. 그 여의직업전문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에 로봇랜드가 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네. 거기가 로봇산업 클러스터로 네. 확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 전 그 주변에 인프라가 조성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네. 저희 학교에서도 로봇 인터그레이션 학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교강사도 확보도 해야 되겠고 또 로봇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절 로봇 이런 게 필요시 되고 있는데 그런 네. 관절 로봇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강의실이나 네. 실습실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교사나 강사들의 인력 충원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예.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큰데요. 네. 전 모집 공고를 내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교수님들 중에 네. 지인 이제 그쪽 전공 지인분들 중에 네. 산업체 교수님들을 좀 초빙해서 네.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도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다 그 배워나가는 과정인 거니까요. 원래 이게 입직자 과정이다 네. 보니까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의 기준을 두고 사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가기관 전략훈련보다는 차원을 높여서 국가 핵심 기술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전공자를 위주로 교육하기를 원하는데 비전공자들 네. 중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들은 전 사전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일정 수준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인터그레이션 과정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좀 간략하게라도 커리큘럼 같은 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 인터그레이션이라는 건 전 로봇 융합 네. 교육에 해당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인 이동체 네. 자율주행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현재 커리큘럼에다가 로봇의 그 교수님들의 어떤 지식을 거기다 이제 합친다면은 네. 좀 움직임이 있는 로봇 또는 일반 산업체에 있는 고정된 로봇 이런 과정들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네. 좀 취업을 하게 된다면 네.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취업을 하게 될까요? 지금 네. 훈련생들이 취업을 할 때는 저희 이제 취업센터에서 네. 그분들이 이제 우선은 상담을 통해서 이력 관리 같은 거, 본인이 전공, 또 본인이 희망하는 방향 이런 거를 우선은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그쪽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와 또 저희가 이미 MOU를 맺어서 저희한테 취업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취업생들을 보내달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또 저희가 산업체들과 통화를 통해 연락을 통해서 그 훈련생 필요성들을 좀 파악하고 글로 네. 보내주는 경우도 있죠. 네. 직업 교육 훈련에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좀 변화한 것들이 있나요? 지금 다변화되고 네. 있는 시대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기술이나 장비 네. 또 그 교수님들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변화가 크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런 등록을 하려는 수료생들에게 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직업 훈련을 하는 데 네. 있어서 뭐 꼭 그 기본적인 어떤 네. 교육보다도 조금 더 좀 수준이 높은 교육에 참여를 원했을 때는 네.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로봇 이런 거 관심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문과생이다 보니까 네. 비전공자들이 이런 걸 배웠을 때 어떻게 좀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사전 교육을 먼저 네. 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1교시부터 7교시 이렇게 과정을 한 다음에 네. 다시 마지막에는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둬서 네. 비전공자도 충분히 따라올 수 그래요? 있게끔 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네. 또 그거를 다시 평가를 거쳐서 네. 어느 일정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기본 수준까지 올려주는 네. 그런 식으로 재교육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로봇 인터그레이션 과정이 네. 로봇 융합인 것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비전공자가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만에 좀 수료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보통 설계하는 네. 과정들은 보통 900시간 네. 정도에서 1000시간 정도 사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한 5, 6개월 정도 5, 6개월. 네, 네.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은 네.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저도 가능한가요? 네, 아유, 말씀을 가능합니다. 쉽게 못하시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직업교육훈련 일을 시작하려는 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단순하게 무료 교육생을 가르치면 네.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네. 접근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은 흘러갈 수 있는데 네. 이 직업훈련은 네. 그 1년 후에 취업률이나 네. 과정평가나 이런 성과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음.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연도에 과정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을 닫는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일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이 일에 좀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업계 비밀일 수도 있는데요. 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가장 뭐 비밀보다는 네.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네. 책임지고 네. 우선은 그 기간보다도 네. 훈련생들이 어디 좋은 데라도 갈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환경을 조성해 주는 뭐 네. 그런 거 또 뭐 취업을 위해서는 네.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네. 취업센터 전 직원이 같이 네. 노력하는 뭐 그런 게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장시간을 또 끌고 가야 되는 네,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이 한국 직업방송에 출연하게 된 소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네. 이렇게 자리에 불러주셔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네.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인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시는 건지.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네. 좀 더 확실하게 훈련생들에게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 기간 그리고 믿고 저희 훈련 기관을 네. 찾았을 때 언제든지 취업을 시킬 수 있는 훈련 기간
그런 훈련 기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로 선정되신 연희 직업전문학교의 박용배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체육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